자, 오늘 영상 해볼 뉴스는요.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엘리엇 쇼라는 제목으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삼성 엘리엇 쇼 개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사입니다. 삼성물산 그룹 지주사로 재탄생, 이재용 후계 완성이다. 짧은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안 건이 양사 주주총회를 모두 통과하면서 통합 삼성물산은 삼성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재탄생하게 됐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로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중심의 삼성그룹 후계 구도가 완성되면서 이 부회장은 새롭게 태어난 삼성물산의 최재 주주로서 그룹 핵심인 삼성전자를 포함한 그룹 전반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게 됐다. 자, 다시 말해서 이 삼성 엘리엇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황태자의 자리에서 황제로서 등극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다. 그게 삼성 엘리엇쇼의 전반적인 개요자 결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재용 회장은 지금까지 이렇다 할 뭔가 차기 후보자로서 차기 이 삼성이라는 것을 거대한 그룹을 이끌고 가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황제로서의 이미지를 굳히지 못했습니다. 지지부진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 외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보다 그 큰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죠. 그리고 둘째 딸 이서연 제일모직 부사장 이들에게 마음이 더 기울어 있다 라는 것이 공공연하게 뉴스로 보도될 정도로 비록 이재용 이 삼성전자 사장이 초고속 그런 승진을 거듭해 왔었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경영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었다. 실질적으로 그랬습니다. 입증하지 못했었다. 반면에 이 이부진과 이서연 씨는 확고한 존재감을 드러내서 이건희 회장이 이재용 부회장보다 그들을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분석 기사가 있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지금 현재 이건희 회장이 아파서 몸져 누워있는 상태, 간신히 거동을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삼성 거대 그룹이 후계를 이제 세워야 될 때는 왔는데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그런 능력이 없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찰나에 때마침 이 엘리엇 사태가 나타나면서 그 결말이 결론적으로 이 삼성 이재용의 후계 구도를 확실히 하는 어떤 사건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의아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엘리엇이 만만한 헤지펀드가 아니거든요. 엘리엇을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엘리엇이 그동안 누구와 싸워서 승소를 해왔나? 아르헨티나 정부, 그리고 쿠바 정부, 콩고, 페루 이런 정부들과의 장기간의 소송을 걸쳐서 승소했던 그런 헤지펀드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싸움에서는요. 그들이 승소했어요. 엘리엇이 그 아르헨티나 정부를 상대로 투자금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를 했어요. 영국과 미국 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이제 아르헨티나 정부가 돈을 갚아야 되는데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엇이 무슨 짓을 했냐면 아르헨티나 해군의 그 소속 훈련함인 당시 이름이 그 ARA 리버타도입니다. ARA 리버타도 그걸 압류를 해버렸어요. 엘리엇이 해군 소속의 군함을 압류를 했다고요. 엘리엇이
그러면 이럴 정도입니다. 이럴 정도의 대담하고 치밀하고 악명 높은 이런 엘리엇이 한국 정부도 아니고, 물론 삼성이 어떤 그 큰 역할,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이나 글로벌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엘리엇이 감히 이런 삼성을 이길 수 없는 그런 허약한 단체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 이 삼성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면 이 엘리엇이 비록 그 나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좋은 그런 단체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문이 그렇게 비합리적이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합병 가운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는데, 이 합병 하는 과정이 아주 의도적이다. 아주 의도적이다. 그리고 아주 사악한 그런 방법이 동원됐다. 라는 것을 기사나 혹은 강의로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처럼 이 삼성과 엘리엇 사태의 그 본질을 우리가 파악해 보면 엘리엇이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이었고, 삼성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엘리엇을 누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성 엘리엇 쇼를 통해서 결국 이재용은 삼성그룹의 황태자에서 황제라는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너무나 단단한 발판이 이 삼성 엘리엇 쇼를 통해서 마련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엘리엇 쇼를 통해서 결국 뉴월드 오더가 삼성을 이 삼성에 대한 지배권을 이재용이 잘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이재용이 앞으로 뉴월드 오더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을 그가 자신의 입으로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김종사, 나는 그런 발표를 본 적이 없는데? 그렇죠. 그가 직접적인 표현으로 나는 이제 뉴월드 오더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나 그가 최근에 원기업 의료, 그리고 이 전자결제나 간편결제나, 그리고 삼성의 지금 삼성페이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다시 말해서 뉴월드 오더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일인,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일인 이 베리칩을 전 국민에게 보급하는 일, 전 세계 이 베리칩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크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그것을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면 그 일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겠다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회복후의 카페에도 그의 발언을 가져와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좀 보고 넘어갈까요? 잠깐 생각이 났으니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회복교회 카페를 오셔서 영어로 검색창에 이재용이라고 치면 나올 겁니다. 이재용. 자, 글번호 1425번에 제가 캡션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매우 중요. 이재용이 직접 말하는 삼성의 미래는 베리칩이었다. 2015년 5월 5일자에 외부 자료 필독 자료에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사는 이겁니다. 이재용의 입을 보면 삼성의 미래가 보인다. 이게 기사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목을 이재용이 직접 말하는 삼성의 미래는 베리칩이었다 라고 뽑았습니다. 자, 그의 말을 좀 들어봅시다. B2B와 금융혁신,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M&A를 통해 빠르게 확충되고 있는 삼성의 B2B 역량은 이건희 회장의 와병 전에도 이 부회장이 수차례 강조했던 사업 방향이다. 그는 지난해
초 열린 임원 회의에서 삼성을 IBM과 같은 B2B 서비스 회사로 만들자고 강조한 바 있다. 세계 시장에 특화된 삼성전자의 DNA를 금융 계열사에도 이식, 증권, 펀드, 보험 등 전통 금융 서비스에서부터 차세대 핀테크 시장까지 설립하기 위해서다. 마지막으로 IT, 바이오 융합을 통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으로는 폭발적으로 성장 중인 사물인터넷과 실버 의료 사업 개척에 나선다. 자, 이재용 회장의 발언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와 그로 인한 의료비 부담 속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은 삼성의 미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보셨듯 직접 여러분이 확인하셨듯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되면 뉴월드 오더를 위해서 힘차게 전력 질주하겠습니다. 이 땅의 베리 집사의 구축을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선언 후에 엘리엇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 선언 후에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뉴월드 오더가 승인해 준 겁니다. 승인해 준 겁니다. 그래, 너를 통해서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 이 삼성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베리칩을 보급하는 그런 일을 맡겨볼게 라고 승인했다라고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제 곧 있으면 베리칩 짐승의 표라는 것이 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아주 급속하게 빠르게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뉴월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 일을 더 힘차게 강행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싶습니다. 이처럼 삼성 엘리엇쇼는 이재용을 위한 뉴월드 오더의 쇼였으며 그리고 그 목적은 바로 전세계 베리치 보금이라는 그 전진기지로 삼성이 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다른 주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